앞 시간에 학습목표 478번째니까 지금은 479번째네. 네, 479번째. 자, 기쁘리자. 기쁘리 뭐 기뻐하기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분석해보면 두 개 자서 이렇게 분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자지만 이것은 형태로 봐요. 입구자를 보지 않고요. 이거 문자로 보는데 이거 문자가 아니다 이거죠. 자, 이거 문자로 보는데 이 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가운데 부숫자, 이게 부숫자예요. 이게요. 더 간단한 형태보다 더 복잡한 글자는 이게 북고라는 글자거든요. 북고자에는 북의 몸체 형태하고 받침의 형태하고 위에 장식이 되어 있는 형태의 손에 북채 같은 걸 들고 치고 있는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인데, 거기서 이게 북의 받침대가 있는 이 북의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손에 북을 들고 있는 형태를 이렇게 이제 몰라 표현한 거죠. 또는 이렇게도 표현한 거예요. 북칠고자 해가지고. 거기에 요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요 글자가 뭐냐면, 이 북이 세워놓은 악기이기 때문에 세워놓은 악기 주라고 하는 글자예요. 세워놓은. 호재로 오면서 사람들이 세워놓은 악기 주자고, 이 세워놓은 악기 주자인데 손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다 나중에 점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게 세울 조자가 돼요. 세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게 세울 조자가 되고, 이제 이게 마디천자가 그냥 손만 있다 나중에 점이 달라붙는 것 뿐이에요. 이 세울 조자를 알면은 부엌 조자 같은 데서 이제 다시 음역할을 이제 주방할 때 쓰는 거죠. 집 가운데 부엌이죠. 또는 뭐에 나무 목자가 달라붙으면은 이번엔 주가 수로 바뀌면서 나무 목자가 달라붙기 때문에 나무 숫자가 되는 거예요. 가로 숫자. 그 세울 주자에서 음역하르기도는 이 세워놓은 악기 주자가 여기도 지금 달라붙었어요. 이 북과 같은 악기, 세워놓은 악기가 악기 주인데 그 악기가 북인 거죠, 북. 이것의 형태인데, 이것의 형태는 이 옛날 글자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악기 밑에 이렇게 뭔가가 있는지 받침대라고 봐야 돼, 받침대. 입이 아니고. 이게 받침대 위에 북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북 같은 걸 치면서요, 북 같은 걸 치면서 이제 뭐 즐거워하는 상황 관련돼가지고, 즐겁다는 뜻이에요. 기뻐한다는 뜻이 생긴 거예요. 북을 치면서 기뻐한다고 해서 그랬죠. 뭐 희노애락을 할 때 쓰이는 글자죠. 환희를 때 쓰이는 글자. 이 글자는 희노애락을 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하는데, 다른 글자 구성에 보면서 음역하는 글자들이 우리 책에도 보면은 계집여자를 붙이면은 뭐 즐길 글자가 있고, 보이시자가 들어가면 제사와 관련되는데 제사에 복을 빈다 해서 복기자가 있고, 사람 이름이 간혹가다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불빛이 불화자가 변화된 연화발이도 달라붙으면은 불빛이 막 크게 타오르는 상과 관련해서 상할희자가 있는데, 이런 글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 언어 생활에서 익히 쓰이는 어휘에 들어가서 포함되어서 쓰이는 경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한자를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두셔야겠지만은, 중고등학생들한테는 학습 부담을 주기 위해서 안 쓰이는 글자, 이런 글자들은 배제를 해야겠죠. 반면에 문자로서 취급이 안 되고요. 반면 문자로서 취급이 안 되고, 그림이나 자수에 이 기쁘리자를 두 개를 갖다가요, 갈라깨 가지고 기쁘리자 두 글자를 갖다가 갈라깨 가지고 이렇게 쓴 글자가 있어요. 기쁘리자를 갖다가 하나를 이렇게 쓴 거죠. 이거 문자로서 쓰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림이나 자수에 이렇게 표현이 돼. 이렇게 이 글자. 이 글자를 뭐라고 하면 쌍희, 뒷부리자가 두 개가 있다. 이게 쌍희 이거 음을 희로 그 음 그대로 따다가요. 쌍희 희자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옛날 그 신혼 살림은 사람들 베갯머리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수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베개 같은데. 기쁘고 기뻐라.
그거죠 뭐. 내냐 기쁘고 기쁘라. 근데 이 글자는 있죠. 당송팔대 가까운데 한 사람인 왕한석이 만든 글자로 알려져 있어요. 왕한석. 이 왕한석이 당송팔대가 가운데 한 사람인 왕한석이 만든 글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 시험을 가가지고 합격을 오고 또 돌아온 길에 좋은 처자하고 인연이 나가지고 좋은 처자하고 결혼을 두 가지 기쁨을 한꺼번에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글자래요. 과거 시에 급제도 오고 이쁜 좋은 아내도 참한 아내도 없고 한 그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썼던 글자다 이거죠. 자, 그런 내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덧붙여 설명해 본 거이고요. 자, 기쁘리자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두려울 글자네요. 송구스럽다, 의구심을 품다 뭐 할 때 쓰이는 두려울 글자예요. 자, 마음속으로 두려운다고 하니까 신방병이 달라고 했어요. 남은 글자에 의해서 의미 이루어지는데 신방병과 이렇게 두 글자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 글자는 마음실자로 바뀐 글자죠. 그동안에 많이 이 설명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해 놓는데 이 글자는 다시 두 글자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글자는 눈목자 두 개가 합쳐져 있죠. 눈목자. 눈목자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두 눈을 땡가이 뜨고 두리번거린다는 뜻의 두리번거릴 글자예요. 두리번거릴 구라는 글자예요. 두리번거릴. 그 두리번거릴 글자가 여기서 그대로 음역하면서 이게 세마에서 나온 세추라는 글자죠. 부수자예요. 새가 두 눈을 땡가이 뜨고 놀라 본다고 해서 놀라 볼 구자라는 게 놀라 볼구 하는 글자인데 그냥 볼구라고도 하죠. 줄여서요. 이 놀라 볼 구자가 다른 글자 구조의 도움을 주면서 음역하는데 이게 사거리예요. 사거리. 단일행자 사거리예요. 이 단일행자가 다른 글자가 됐을 때는 음역 글자를 가운데다 흔히 집어줘요. 무걸중자에다가 이렇게 쓰면 중이 충으로 바뀌면서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부딪힌다고 해서 부딪힐 중자가 되는 것처럼 여기도 이 글자가 음역 글자를 여기다 집어줬어요. 그러면 이 글자가 놀라볼 글자가 음역화름인데 이게 사거리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거리 글자예요. 사거리. 그 사거리 글자고 이 글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태평성대가 엿보이는 풍경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시험에 간혹가다 강구연월이라는 사자성어가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강구연월. 그때 쓰는 글자에 태평성대가 엿보이는 거리의 풍경을 갖다가 표현한 거죠. 평화로운 풍경이죠. 이때 강자가 무슨 강자 이게요? 건강할 때 쓴 강자인데 흔히 현 얘기는 편안할 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건 사거리 글자, 네거리 글자고요. 이거 연기연자고요. 이거 다룰자고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좀 편안함이 엿보이는 사거리에 연계열인 달빛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어. 만약에 한자를 갖다가 그냥 무조건 쓰고 외우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급시시험 같은 거 본다고 하면 이게 편안할 강으로 외우고 사거리 글자로 배우고 연계연자로 배우고 다룰자로 배울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편안함이 엿보이는 사거리에 연계열인 달빛 뭐 이런 식으로 풀이한단 말이에요. 그 풀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자, 이 글자가 사거리로 편안할 강자로 풀이하면 안 돼. 오거리로 풀어야 돼. 오거리. 사람이 편안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는 숫자가 늘어나면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더 번화해질 거 아니에요? 그 더 번화해진 게 사거리가 더 번화한 게 오거리야. 이게 오거리 강자 이게 오거리 강자.
이때는 편안한 강자로 오면 안 돼요. 오거리하고 사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강구가 사통오달의 거리를 표현한 거예요. 사통오달. 사통오달. 오거리 사통오달. 넉사자 다소도자 써가지고 사통오달의 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번화한 사통오달의 거리죠. 그리고 이게 연기자로 풀리면 안 돼요. 안개어리 연기처럼 구름의 기운이나 안개의 기운을 갖다가 표현할 때도 이 글자를 써요. 근데 달월자가 뒤에 나왔으니까 달하고 연결시키려면 구름의 기운으로 표현해야 돼. 구름의 기운. 구름의 어린 달빛 이렇게 표현해야 돼. 연기가 아니고. 불 피울 때 나는 연기가 아니고. 구름의 기운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이것도요. 이것은 오거리로 표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 이게 태평스러운 풍광을 갖다가 표현하는 말이 강구연어인데 그때 쓰이는 글자고, 요 글자도 마찬가지로 구는 건데 마음속으로 두려운다고 해서 두려운 글자인데 송구스럽다, 의구심을 품다 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려울 글자예요. 놀라볼 글자, 두리번거릴 글자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해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를 하려고 보니까 또 문장으로 바꿔야 참 속도가 빨라졌어요. 자활, 밖에서 말씀하셨다. 부모의 나이는 알지 않으면 안 되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다. 이렇게 풀리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2편 제22장의 신출한자인 몽궁자를 살펴봐야 되네요. 자, 몽궁자는 481번째의 신출한자인데요. 요 글자가 익히 쓰이는 어휘는 실천궁행이라는 말의 궁자예요. 실천이라는 말 다르죠. 궁행이 이제 몸소 행한다는 의미고요. 실천을 해서 몸소 행한다. 두 개의 자손을 볼 수 있는데 몸심자하고 활궁자가 합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글자는 본자가 있어요. 사실은 본자가 있는데 어떤 데보다 이렇게 쓰이는 글자를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본자예요. 원래 이렇게 쓰여져야 될 글자야. 이게 원래는 몸궁자예요. 그 본자를 보면은 몸신자오고 이게 뭐냐면은 등뼈 있죠, 등뼈. 사람 등 뒤에 있는 등뼈들이 연결하는데 다 표현을 써야 중첩에서 두 개만 이렇게 표현해가서 이건 등뼈라는 거죠, 등뼈. 등뼈요. 근데 사람이 성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여자가 되고 우리말에서는 니을자가 앞에 쓰이면 구구가 돼서 이응리로 넣는데 몽양 여운형 선생을 때 쓰는 여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성으로 쓰이는. 그리고 이 글자는 다른 글자가 앞에 쓰일 때 뭐 반려자 할 때 쓰는 여는 여인데 사람 가운데 짝이 되는 사람은 짝여자라든지 뭐 이문여자예요. 여염집 안양내 할 때 쓰는 이문여자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음역하는 글자인데 바로 그 글자가 지금 여기에도 붙어있어요. 이게 등뼈를 추측을 해서 이루어진 몸이라고 생각해야 될 글자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여기 궁은 약속된 의미일 뿐이야. 이게 원래는 해자였던 거야. 등뼈로 해서 몸이 서 있는 그 몸을 뜻하는 글자인데 후대로 오면서 이게 의미 궁인데 의미의 글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 글자이 의미의 글자라고. 후대로 오면서 사람들이 이 궁자 대신에 의미의 글자로 교환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활궁자가 의미 역할을 해주면서 몸신자에서 뜻이 몸이 된 형성자로 바뀐 것 뿐이야. 사실은. 그 활궁자는 그래서 결국 이제 활궁자가 음역하는데 활궁자의 옛날 글자는 이런 식으로 된 글자인데 이게 이제 요 형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활고자라고 해가지고 활이라는 것이 활 채우고 크게 나누면 활 채우고 활고자오고 활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게 활체예요. 이게 활체고 활고자는 활의 시를 거는 부위를 말하는 거야.
시위. 그냥 시위, 여기다 시위를 딱 걸면은, 여기 시위를 딱 걸면은, 이렇게 여기다 걸는 거거든. 그 시위가 건 활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너무 좀 구부러져야 되는데,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활체고, 이게 활고자인데, 거기다가 이제 시위, 여기가 시위가 없는 형태는 이게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활을 갖다가 이게 활체에다가 여기다가 시위를 이렇게 딱 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시위가 걸린 활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썼어요. 활공자를. 그런데 이게 시위가 있는 거, 이건 시위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시위가 없는 건데, 사람들이 필요지 않을 때는 시위를 풀어놓는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계속 이게 시위를 매달아오면 탄력이 없어지잖아. 그리고 하루에 전쟁을 한다고 쳐요. 하루 24시간 전쟁, 24시간 전쟁을 하나요? 잠깐 서너 시간 싸우고 남은 시간은 어떻게 돼요? 서로 휴전이 되는 거죠. 풀어놓고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푸른 형태가 오늘날에 활공자로 이렇게 정의가 된 것뿐이에요. 양궁, 조진공장 뭐 할 때 쓰는 거, 궁수, 신공 뭐 할 때 쓰는 공자예요. 그리고 그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몽궁자고, 몽궁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가 다할궁자가 있어요. 다할궁자. 곤궁하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궁죽통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궁죽통이라는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잘못 써먹는 경우가 많아요. 궁죽통을 갖다가 궁하면 곧 통한다고 했는데 이 궁이 곤궁의 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곤궁이 궁이 아니에요. 궁구하다의 궁이에요. 궁구하다. 궁구하다는 말이 깊이 연구한다는 말이에요. 깊이 연구해야 통한다는 얘기인데,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궁죽통을 써먹어요. 산입에 거미질출야 하는 상황에서. 이게 곤궁으로 풀어가지고 곤궁한데도 곧 통한다, 먹고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산입에 거미줄출야 그런 상황에서 썩는다고 생각해서 그럴 때 썩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니까. 궁궁이 아니고 궁궁이다니까. 이게 살 길을 막 찾아서 살 길을 통하게 하는 상황이지, 그냥 감남에서 감떨어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게 주역이 나온 거야. 주역에는 사실 있죠. 즉 변이야. 처음에는 변할 변자. 그리고 변죽통이라고 있어요. 변할 변자 다음에 변죽통. 그러니까 A는 B고 B는 C다 올 때 이걸 따라서 A는 C다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풀리는 것일 뿐이야. 이게 A는 B고 B는 C다를 갖다가 이 패턴을 갖다가 결론은 뭐예요? A는 C다 아니요? 그걸 이렇게 빼는 것 뿐이야. 근데 이 원래는 문장 원문은 이렇게 되는데, 깊이 연구하면 곧 변화가 일으킬 수 있고, 변화가 되면 곧 통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산입에 거미줄출야 곤궁하면은 살 길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통하기 위해서는 막 살 길을 모셔가는 상황이야. 자, 그때 쓰이는 궁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글자를 갖다가 궁활궁 또는 궁구할궁이라고 한다고요. 궁구할궁. 자, 그럴 때 쓰여 글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잡을 채자. 잡을 채자를 분석해 보면 두 개 자소를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자, 요 글자가 의미 굉장히 많은 글자예요. 대라는 음도 있고, 이라는 음도 있고, 채라는 음도 있고, 시라는 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글자인데,
이게 두 개 다 부수자거든요, 사실은. 두 개 다 부수자인데, 제가 부수 관련돼서 최초로 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단행본으로 불사책을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수라는 한자가 보인다는 책이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있죠. 이 부수가 214글자가 있는데, 그 214가 하나의 글자로 놓고 명칭이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수 214글자를 책을 쓰는데 하나의 글자로 놓고 여러 가지로 명칭이 불려진다니까요. 인절 이것자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전에 사전에 부수 명칭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부수 명칭고라고 해서 논문을 하나 썼어요. 제가 논문을 썼는데 텍스트를 뭘로 삼고 그 텍스트로 삼은 걸 놓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그 텍스트가 뭘 찾냐면 근데 텍스트가 될 거 많잖아요. 국립중앙도서관에 가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모든 사전을 꺼냈어요. 한자 사전을 모든 한자 사전을 꺼내가지고 그 중에 메이저 출판사하고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감수한 사전 딱 5개를 골라내고 마침 교육용 한자가 그 당시에 9.5종 교과서가 있었어. 교육용 나라에서 오늘날에도 나라에서 정해놓은 한자가 교육용 한자뿐이에요. 사실은 그 1800자를 갖다가 중학교에서 900자 고등학교에서 500자인데 중학교 한문책 고등학교 한문책에 부수 명칭이 딱 들어있어. 그 5종 교과서의 걸 다 빼냈어. 10개를 자료로 삼아가지고 다 정리를 했어요. 어떤 글자에 대해 이 책에서는 어떻게, 이 책에서는 어떻게 다 정리해서 그거 지금 갖고 있어요. 그 놈. 제가 이 글자에 대해서 왜 당신은 그렇게 명칭을 부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 글자를 놓고 다룬이라고도 하고 다룸이라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저는 다루는 갔어요. 여기 입각에서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조사에 따라서 그 명칭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써서 그거에 그 입각에서 이 책을 썼죠. 그러다가 이 책이 대학교에서 석박사 논문에서 자료로 쓰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겠다. 이거 쓸 때 최초의 책이 되다 보니까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막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감이 많아가지고 그 뒤에 이제 3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거 책임감 있는 책이 되겠다 해가지고 개정판을 냈어요. 개정판을 내면서 여기에 쓰였던 명칭고 갈 때 30년 동안 교육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서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이 왜 그렇게 썼냐고 그럴 때 제 스스로 주관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명칭 몇 개를 바꿨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최초에는 밑이라고 썼어. 최초 책 밑이라고 썼어. 그런데 30년 동안 교육이다 보니까 밑이보다는 미칠 때가 더 제대로 된 놈과 음으로 얘기됐어. 그래서 이거 고쳤어요. 미티라고 하는 걸 미칠 때. 그래서 애들이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걸 미디로 배우고 최근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미칠 때로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미디가 되고 미디라고 올 수도 있고 미칠 때라고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치다가 되고 미치 되느냐. 이게 짐승 꼬리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옛날 글자로 보면 손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사람의 손. 근데 짐승 꼬리가 짐승 몸체 밑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손이 지금 짐승 밑에 부분으로 간다고 해서 미치자는데 손이 다가서 붙잡고 있잖아요. 손이 다가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미친다는 뜻도 생기는데 음을 달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음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왜 이 글자를 갖다가 미친다는 뜻으로 쓰냐면은 요 음과 서로 이보다는 더 통하는 음으로 보인 거이고 또는 요 음과도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 이 두 글자가 여기서 두 개가 다 분화되어 나온 글자예요. 자불체자나 이게 종래자가 요 글자에서 분화되어 나온 글자예요. 지금. 이게 지금 붙잡고 손으로 지금 짐승 꼬리를 붙잡고 있다고 했는데
붙잡는 게 잡는 거 이게 잡다는 뜻이었는데 책받침 달라붙은 순간 쫓아가가지고요. 길을 따라서 쫓아가서 붙잡고 있다가 오는 순간 이 음이 좀 이 디귿이 티귿이 지읒 튀어서 우리 말 구경하다가 잘 바뀌잖아요. 채까지 오는데 그래서 몸도 좀 바뀌었지만 채까지 온 거이고 그 다음에 태 이렇게지만 이게 서름이 이게 서름은 리을까지도 다 서른 건데 서름 같은 서름기로 교환돼서 네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글자가 빌미수라는 글자인데 이게 빌미수자가요.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이 글자가 본자는 이 글자예요. 본자 날출자를 이렇게 써줘야 돼. 날출자하고 보이시자가 달라붙어 있는데 이게 보이시자는 신과 관련돼서 신 제사를 갖다가 누구한테 신한테 지낸단 말이에요. 신에서 나왔어요. 뭔가가 나왔는데 뭐 옛날에는 하늘에서 이렇게 이게 요 글자가 뭐예요? 번개가 치는 형상에서 나온 글자 아니에요. 이게 번개가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인간 세상이 뭔가 잘못해서 하늘에서 벌 주는 식으로 해서 번개가 친다고 여긴 거거든요. 잘못에 의해서 생긴 빌미를 뜻하는 글자. 이게 빌미숫자예요. 빌미숫자. 이게 지금 종도 있죠. 상대한테 잡힐 만한 그런 빌미가 있었던 거예요. 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뭐 무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싸워서 진 사람이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앙이 되는 원인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재앙이 그 재앙이 종이 되는 거죠. 지금 종. 근데 여기 달라붙은 요글자들은 미칠 대자가 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음이 좀 바뀐 거예요. 지금 대가 체나 레로. 이 세 개 글자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체포할 때 쓰는 글자라든지 노예할 때 쓰는 글자 이게 나오면 우리말에서 고구마에서 예로도 쓰이는데 예하부대 뭐 할 때 쓰는 예자예요. 예하부대 뭐 할 때 쓰는 예자인데 이 두 글자가 쓰임이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이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요 글자가 분명히 요 글자에 달라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자가 변형된 글자예요? 긴장자의 변형자죠? 긴장자의 변형자. 이게 덮개 투자라든지 머리 늘어질 표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글자인데 이게 긴장자가 변형된 글자라는 거예요. 긴장. 이게 내가 긴장자예요. 길게 늘어진다는 뜻의 글자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그렇죠. 우리 책에 보는데 이게 후대로 오면서 근데 와변이 됐어요. 와변. 이게 길게 늘어지면서 제목대로 늘어진 상황 관련돼서 뭐 방자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막 사람이 뭐 제목대로 길게 늘린 상황 관련돼 가지고 방자하다는 뜻의 방자를 사자인데 오늘날 방자를 사자 이렇게 안 써요. 와변이 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미리자가 아니 미칠대자가 옛날 습관이 자꾸 나와서 미리라고 하는데 미칠대자가 분율자로 바뀌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분율자가 아니고 원래 이 글자가 바뀐 글자예요. 그게 와자예요. 와자. 그럴 때 변화됐어요. 이 글자의 와자예요. 그런데 요 글자가 음역하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예가 됐지만은 약간서 이가 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시 사까지 왔네 참 이건 사예요 사. 그리고 이 글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이 글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넉사자의 가진 자로 쓰이고 있어요. 뭐 어휘를 특별히 구성을 인자하는데 우리가 가진 자를 1에서부터 10까지는 교육연장에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그 넉사자의 가진 자 노릇을 이 글자가 하고 있는데 그 가진 자 노릇을 하는 글자가 본자는 이렇게 되고 본자에서 이 미칠 대자 또는 미리자가 음역할을 하고 있는 글자예요 사실. 자 그렇다는 사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고 나니까 막바로 이것도요 문장이 나오는데 문장 읽고 넘어갈게요. 작게서 말씀하셨다 옛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지 않는 것은 몸이 미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다 하고 또 2인편 23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또 신출한 자를 다 없네요. 거기 나온 글자들
다 했다는 얘기인데요. 작게서 말씀하셨다. 마음에 단속으로 있는 자는 드물다. 마음의 단속으로 뭔가 있는 자는 드물다. 뭐 그렇게 풀이되는 문장인 거예요. 이제 자세히 풀이를 해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좀 그렇게 보니까 좀 무슨 말인지 쉽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2인편 제24장으로 넘어가지고 신춘하차가 나와 있는데 어느 날로 있잖아요. 어느 날 자가 말씀 원자를 달라붙였네요. 어느 날 일자인데 이 앞에서 비유하다는 뜻의 글자가 이렇게도 쓰고 말씀 원자를 붙여서 이렇게도 쓴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말을 갖다가요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 관리되어 있죠. 근데 요 글자를 놓고 보면 이제 말씀 원자를 붙이고 있고 일단은 안내자인데 안내자가 의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들립자고도 관련된데 요 글자가 내가 나로도 쓰이고 뭐 나보로도 쓰이고 뭐 한다고 설명을 했지만은 들립에서 입선자 비읍자를 뺀 상태에서 내나 나로 쓰이고 요 글자가 다른 입성자를 붙인 상황이야. 다른 입성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배웠던 설립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면 이게 입이 여기까지 오고 사람이 달라붙으면 여기서는 오분이 되잖아. 근데 입성자 비읍자를 뗐다가 나중에 이구로까지 기읍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뭐 도울입자 그리고 이기를 할 때 다음 날 부상 글자로 쓰이는 글자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요 글자도 입성자 비읍자가 떨어지는데 다른 입성자 니을자를 붙이면서 날이 되고 눌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요렇게 요 글자를 갖다가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 글자를 안쪽으로 집어해가지고 같은 글자 같은 글자. 말씀 원자 대신에 입구자를 쓰고 그 입구자를 이쪽도 안쪽으로 집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요 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 창모자에다가 이제 요거 위에 글자가 있다 보니 좀 생략한 형태로 이렇게 써버렸는데 이렇게요. 이 글자가 내냐 어느 날 눌자예요. 근데 눌자가 이번에는 음역하는데 요 글자가 어느 날 눌자인데 눌, 율까지 바뀌면서 송곳질 할 이제 흉이다. 송곳질 할 글자예요. 송곳질 할 글자인데 창모자가 뾰족한 창날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율자를 붙이고 있잖아요. 이때도 요 글자가 다시 세조자가 달라붙으면은 율로 바뀌어요. 율. 지금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게 율이고 이게 율. 근데 이게 헷갈려요 지금. 오래간만에 교육하다 보니까 이거 송곳질할 율자가 이거 율이에요. 바꿔서 생각하세요. 이게 새 가운데 도요새. 요 글자를 알아들리고 어부지를 갖다가 방휼지쟁이라고 한다고 했죠. 방휼지쟁. 방휼지쟁이 휼자예요. 또 나무 목자가 달라붙으면은 귤나무 귤자가 돼요. 귤나무 귤자. 이번에 귤로 바뀌면서. 그런데 이런 데서 니을자를 달라붙인 것처럼 이것도 니을자 들립자로 썼지만은 내가 입성자 니을자를 붙이면서 눌까지 온 글자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뭐 어느하다 눌변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예요. 대지 연울 뭐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큰 지혜를 갖고 있으면 어느래 보인다. 그 옛날에 그 큰 지혜 갖고 있는 성철 스님이나 김수환 추경 이런 분들을 보면은 큰 깨달음을 가졌던 분들로 알려진 분들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좀 어눌했어 그분들.
자, 그럴 때 글자가 바로 이 어느라는 글자를 깔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글자가 이어지는 것이 문장인데 작께서 말씀하셨다. 문제는 말의 어느라나 행위에 밀착하고자 한다 이렇게 있고요. 행동을 더 앞세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2인편 제25장의 외로울 글자네요. 외로울 글자는 480번 8번째인데 외로울 글자예요. 두 개 자수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원래는 아이 자자고 오늘날은 남한수도 때문에 아들 자라고 보고 있는 글자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오이과라는 글자예요. 과정물란리 오이밭에서는 가슬 신발을 갖다 들이신지 말라 이거죠. 신발 때문에 이거 오이 갖다가 오이를 줄이면 외가 돼. 외가 되고 참외를 뜻하게 돼. 이게 참외를 오이가 익으면 노랗게 져. 노각이라고 노랗게 되잖아요. 노랗게 되는데 저 나무에 노랗게 익으면 노랗게 달린 참이처럼 생긴 것이 바로 모가죠. 모가. 그래서 나무에 달린 모가처럼 생겼다고 해서 오이 참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모가인데 이게 목과라고 해다가 이 뒤에 오는 기역자하고 이 기역자가 두 개가 기역자가 충돌하면서 하나가 탈락돼서 모가라고 한 거예요. 한방에서는 약재로 쓸 때는 목과라고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열매로서는 사람을 3번 놀래킨다는 것이 모가나무 아니에요? 거기에 쓸 때는 모가로 익힌데 그때부터는 과자죠. 과자인데 또 이게 팔자 시키면 팔자 두 개가 합친 글자서 8이 16살에서 관연한 나이 할 때 쓰이는 과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관연한 나이. 여자 16세 파과진년 옛날에 16살이 때문에 결혼을 나이로 여겼어요. 이팔청춘 관연한 나이 시집갈 나이다 이거 관연. 근데 이때는 이제 팔자 해가지고 이게 초석자로 쓰면 마치 팔자 두 개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86에서 16살로 관련돼 있어. 자 그런데 이 오이과자를 갖다가 쓸 때에 저 인쇄 매체를 쓸 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책들이 더 많아. 요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으로 쓰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으로 써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나온 책들이 많다니까요. 6획으로 나온 책들인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5획으로 써줘야 되는데 자 왜 5획으로 써야 되는지는 또 고문자를 보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오이냐요? 오이가 박과에 속해요. 박과에 속건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전에 오이를 참여하고 돌리기 전 수박도 박에서 들어가요. 수박 이 덩굴이요. 콩덩굴 덩굴들이 이렇게 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은 이게 원줄기예요. 원줄기 뭐 지붕으로 올라간다거나 뭐 원줄기죠. 원줄기인데 이게 박이 달리고 참외가 달리고 그러려면은 오이가 달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곁에서 잎줄기들이 나와요. 이게 잎줄기예요. 이 오이가 열매 아니야. 열매가 열리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꽃이 있어야 돼요. 꽃이 수분을 하고 난 뒤에 열매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 오이의 꽃이 어디 열릴까요? 오이의 꽃이 어디 열리냐면은 이게 원줄기에서 그러니까 오이고사를 정확히 해야 돼요. 이거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도 배워. 초등학교 때도 이거 원줄기고 이거 잎줄기라니까요. 그리고 원줄기고 잎줄기 위에 여기서 꽃이 펴. 원줄기가 이렇게 있고 잎줄기가 이럴 때 여기에 꽃이 펴. 이게 꽃이 이렇게 핀다고 이렇게. 자 꽃이 그런데 수분이 돼요. 수분이 돼가지고 열매로 바뀔 거 아니요? 열매가 무거우니까 되게 축 늘어져. 오이가 축 늘어져. 자 요 형태 그대로 빼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죠? 거기서 정의화된 글자 이 글자야. 어려울 것 없죠? 그러니까 요 핵과 요것은 원줄기고 요건 오이를 펴는 거이고 이건 입줄기를 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뤄진 오이과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 음역하는 글자를 살펴보는데요. 요 글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입구자가 이렇게 합쳐지면 과라는 의미에서 모음이 하나 탈리면서 고가 돼요. 고. 그래서 입으로 운다고 해서 울고자예요. 울고자. 그 잘못된 그렇지만 남자 여자를 구분할 것이 없지만 뭐 사내는 세상에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 어쨌든 그런 잘못된 본거주의적 관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3번 우는 것이 맨 처음에 우는 것이 뭐예요? 여자나 남자 다 울게 돼 있잖아. 태어나서 막 태어나서 우는 거 고고지성을 지른다 할 뜻은 고자가 바로 있잖아. 고고지성. 막 처음 태어나서 우는 소리가 바로 고고지성이요. 고고지성. 쓰는 말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숨 쉬려고 해요. 자기 존재를 알리면서 숨 쉬려고 해요. 엄마 몸속에 들어있을 때는 양수 속에 들어있잖아요. 양수 속에 들어있을 때는 숨을 갖다가 못 쉬잖아요. 이게 양수가 물로 채워져 있으니까 입속으로 뱉어나는 게 몸에 있는 생긴 분비를 그래서 나중에 태어날 때 양수가 탁해진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산소를 공급은 어떻게 돼? 퇴출을 통해서 엄마한테 받잖아. 퇴출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다가 태어난 수가 퇴출을 자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입으로 숨을 쉬어야 돼. 자기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폐속이 어떻게 돼? 양수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양수를 토해내야지 울 수가 있어. 양수를 토해내기 위해서 토해내고 숨을 쉬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근데 태어난 가지고 난산이 되거나 그러면 힘이 없으면 뭐 토해낼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들이 옆에서 이제 엉덩이 두드려가지고 억지로 이제 양수를 뽑아내고 그러죠. 그래서 숨을 쉬게 해주죠. 원래는 생존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 존재를 각인시키는 거야, 부모한테. 자, 그때 쓰는 울고자고 해요. 한자에서는 아음인격자하고 이게 실자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면은 호로밖에 호. 개견자가 변화돼 계산 높이 달라고 치면은 개가 늑대과에 속한다고 했죠? 야생동물 관련된다고 했는데 야생동물 가운데 여우호자예요. 여우호자. 구미호 할 때 쓰는 호자. 여우호자. 호가 호의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여우가 범의 위세를 갖다 비는 거죠. 활호자. 호는 혼데 활호자예요. 활 같아서 활공자를 붙이면 돼요. 활공자. 앞 시간에 배웠네. 활호자가 이게 활호자는 어디 쓰이냐면요. 우리가 문장에서 여러 가지 부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이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활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걸 괄호라고 하잖아요. 괄호 때 쓰는 때. 괄호가 세 종류가 있잖아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요게 소괄호, 요게 중괄호, 이게 대괄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소괄호는 어떻게 쓰이냐? 한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바꿀 때예요. 한자로 이렇게 써놓고 그걸 우리말로 바꾸려고 하면 우리말로 바꿀 때 대학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쓰는 거예요. 이때. 한 나라 다른 말로 바꿀 때. 이게 중괄호인데 이게 중괄호인데 중괄호는 뭐냐면 나는 뭐 밥을 먹을 때인데 반찬이 뭐가 나오고 할 때 여러 가지를 나열될 때야. 여러 가지를 나열시킬 때 이걸 자로 써요. 그 다음에 대괄호는 어떨 때 쓰냐면 음성 정보를 갖다가 싫거나 뭐 이럴 때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스튜던트 할 때 발음기호 같은 거라든지 이럴 때 이거 대괄호를 써요. 한자도 어떻게 돼요? 한자도 이게 외롭다는 뜻과 고라는 음을 갖고 있는 음성 정보야.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괄호를 써줘야 되는 거야. 영어에서 음성 정보 담을 때 다 대괄호 쓰고 있거든 지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소괄호를 갖다 쓰고 있어. 음물서로 바꿀 때. 괄호 사용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음성 정보 할 때 대괄호로 쓰게 됐다. 그래야지 수레 걷다 이런 걸 짤 때 수레
술에 차해가지고 두 개 간다 있으려면 똑같은 술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소가를 여기다 써놓고 술에 차해놓고 이게 대가를 쓰는 게 또 용이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30원 했던 문자 공부를 하고 제 이름 책을 10권 이상 쓰는데 이게 한자의 음과 뜻을 갖다가 표기할 때는 있죠. 대가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져. 글자 쓰는데 구성은 데 있어서. 이게 안 써본 사람들이 모르거든. 그냥 무시고 문장을 갖다 구성하면서 설명을 하고 치면 대가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글 써본 사람은 아는데 그냥 가르친 사람들은 그렇게 않고 무조건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뭐 상관이 없으니까 소가를 갖다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런 것도 바꿔줘야 돼. 자, 오이과자가 음역하는 글자에 울꽃자, 여우꽃자, 활호자가 있는데 괄호를 뜻은 호자예요. 아이자자가 달라고 치면은 부모가 없는 아이와 관련돼서 고아를 뜻은 글자인데 저 부모가 없으니까 외롭다고 해서 외롭다는 뜻도 갖고 있죠. 고독을 뜻은 글자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글자예요. 오늘 수업의 마지막 글자. 이웃일자예요. 우리 책에 보면 이웃일자 이렇게 써놨는데 한자 잘못 쓴 글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표현해보면 근데 뭐가 지금 다르냐면요. 여기하고서 디저트를 썼고 이것은 저녁 숫자를 썼죠. 뭐가 맞겠어요? 위에 것이 맞아요. 전적 숫자 쓰면 안 돼요. 글자를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 요 글자가 하나의 부숫자인데 이렇게 이런 부숫자는 있어도 이런 부숫자는 없어요. 이거 어근일천이라는 글자인데 이게 어근일천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전역 숫자를 쓴다면 그러니까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문자 공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글자만 보기 좋게만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글자가 옆에 걸치기도 그러니까 지그들 마음대로 시험장한 것 뿐이야. 그래가지고 전역 숫자로 이걸 풀리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 이게. 매체가 달라도 그렇게 나오나요? 어떤 때 보면 제대로 나온 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죠. 대부분. 이게 용이 되면요 해글자도 이렇게 쓰는 상황인데 해글자인데 이렇게 쓰는 해글자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줘야 해글자야. 뛰어날 글자, 사람이 좀 뛰어날 글자. 어? 이렇게 뛰어날 글자 이렇게 쓰는 상황인데 전역 숫자를 쓰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 글자가 발이고 이 글자도 발이야 두 개 다. 좀 이따 설명인데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반대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고쳐야 될 글자들이 많다니까요 사실은. 근데 저도 지금 눈에 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글자가 두 개 자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글자는 부숫자인데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우부방이요. 우부방이고 우부방 무슨 자가 바뀐 글자다? 고르자가 바뀐 글자죠. 고르자. 일정한 경계를 두른 성, 읍성 같은 걸 갖다가 표현해놓고 거기에 사람들과 관련돼 가지고 일정한 경계를 두른 지역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글자가 읍으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서서히 읍으로 있는 상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같은 형태예요. 근데 이것은 붙어가지고 이렇게 바뀐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이거 이미 배웠어요. 문제는 요거예요. 문제는 요거인데 요 글자가 도깨비 불린이라는 글자예요. 도깨비 불린이라는 글자인데 옛날 글자를 보면 이 도깨비 불이라는 것이 옛날에 도깨비라는 것이 옛날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도깨비가 된다고 봤어요. 그 최명이라는 분이 있죠. 저 고향 동네에 사신 분인데 그분이 혼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암이 있어가지고 암 상태에서 이게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쓰고 돌아가신 분인데
유명한 분이요. 소설 같은 가운데는 국문학서에서는 최근에 인물 가운데 그 헌불에도 남자 도깨비는 뭐 빗자루처럼 생겼고 여자 도깨비는 뭐 접시처럼 생겼고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그 책을 좀 읽다가 말하는데 책을 한가하게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목은 못 봤지만 거기에 엮기 뭐 이런 풀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글자 그 문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은 도깨비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사람의 몸체리는데 도깨비 불이 난다니까요. 그 불빛을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표현하고 이 도깨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그러질 천이라는 글자거든요. 이게 어그러질 천인데 사람의 발이 있죠. 사람의 발. 사람의 발을 나타내는 글자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요. 사람의 발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그 발을 아래로 밟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반대발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개 발이 아래를 향한 두 개 발이 지금 두 개 발을 그대로 표현해가지고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이렇게요. 두 개 발이 어그러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개 발이 어그러진 모양을 많이 볼 수 있게 춤추는 동작이 춤출 모자에서 이렇게 쓰인 거예요. 춤출 모자에도 어그러진 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어그러진 자가 여기 달라붙은 거예요. 이 발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깨비 왔다 갔다 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 두 발을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도깨비가 움직이고 있음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도깨비 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글자를 갖다가 있죠. 불 관련된 때 이 글자를 불화자를 한번 더 써서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도 쓰이는데 도깨비 불이기 때문에 불화자를 한번 더 붙여서 이렇게도 쓰이는데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음물질 가운데 인이 있죠. 인의 인자를 이 글자를 쓴단 말이야. 이게 이제 같은 글자인데 이제 문자로 쓴 이 글자가 쓰고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이런 데서 이제 음역하고 있는 역할자인데 인을 갖다 이렇게 써요. 이 사람 몸에 여러 물질 가운데 칼슘 당으로 많은 성분이 바로 인이요. 인. 한 1% 정도가 들어있대요. 사람 뼈에 인이 들어있대. 사람 뼈만 있는 게 소나 돼지 뼈 같은 데도 인이 들어있는데 소 건강했다가 소 사골국 이제 뼈가 끓여서 먹잖아요. 그걸 계속 그 몸에다가 계속 먹으면 질려서도 계속 못 먹는데 사실은 먹으면 인중독에 걸려요. 인을 너무 많이 흡수해가지고 근데 그럴 정도는 못 먹지 질려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인이 칼슘당으로 사람 몸이 많은데 이게 얼마 정도 분량이냐면요. 1%에게 특별하게 생각지 않겠지만 사람 몸에서 1%입니다. 이 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냥 불이 나온 게 인이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냥골을 갖다 22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2200개. 한 사람 몸에서 나온 인만으로. 근데 그 인이 뼈에 섞여있는데 그 인이 밤에 축축 온 날씨에 보면은 불빛이 나요. 파란 불빛이. 코발트. 그 코발트도 이 도깨비하고 관련이 있는 말이야. 바로 그걸 갖다 줬어요. 이게 옛날에 들깨서 막 가다 옛날 기아가 있고 막 그럴 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들길에 죽고 그럴 거 아니에요? 비가 와가지고 깨끗이 살이 문드러져서 뼈만 남은 상태에서 비가 와가지고 살이 깨끗이 씻긴단 말이에요. 뼈만 깨끗이 씻겨요. 길 가는 사람이 이렇게 가슴에서 불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움직인다 보면 저쪽에서 또 보이게. 이게 한 도끼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는 거죠. 그 도끼 몸에서 불빛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봐서 어그러지처럼 발을 아래로 향한 두 발을 갖다 펴놓고. 근데 이건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려고 문자로서는 이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도깨비 문자 이해가 가죠? 자, 그 린자가 근데 여기서 그대로 음역하면서 고울업자가 변화된 오부방인데 언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고울인데 그 두 고울이 서로 언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웃이요. 이웃. 고울이 있는데 언덕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 근데 그 두 고울이 서로 이웃이 된다 이거 이웃이.
그 이웃니자를 갖다가 이웃니자를 갖다가요 이렇게 쓰신 옛날에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근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를 내렸다니까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이 글자가 제대로 된 글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워낙 익숙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방은 이건 언덕과 관련돼 있고 이건 고을과 관련이 되는데 고을 이웃하고 있는 고을과 관련돼서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고을자가 변화된 우방을 붙여야 돼요. 자, 근데 오늘날은 그냥 두 개를 갖다 혼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요 도깨비 불린 자가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면서 의미역하는 글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 글자가 몇 글자가 있는데 그런 글자로서 알아둬야 될 글자가 기린님자가 있어요. 기린님자. 니는 니인데 사슴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린이라는 뜻의 기린님자. 기린을 뜻하는 또 다른 글자가 기린 기자가 있죠. 기린 기자 이렇게 쓰면 기린 기자가 있죠. 그래서 동물들이 앞에 쓰이는 건 수컷이라고 했죠. 이건 기린인데 수컷인 기린이고 이것은 암컷인 기린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린이 오늘날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지만 기린을 볼 수 있지만 기린은 옛날에 중국에서 네 가지 신령스러운 동물을 갖다 사령이라고 했어요. 사령이라고 했는데 그 사령이 용, 동항, 기린, 거북 이렇게 되겠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거북은 실제하는 동물인데 기린이나 동항이나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었어요. 원래 기린이 원래 상상 속의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기린이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 걸 나타내는 말이 기린아예요. 기린아. 갑자기 등장한 뛰어난 젊은 사람들을 나타낼 때 기린아인데 이 기린이 옛날 성군이 세상이 날 때에 같이 세상이 따라서 나온다고는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기린아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동물원을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이게 우리가 오늘날 동물에서 보는 동물을 갖다 영어로는 지라프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라프가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동남아시아 이런 데에서 사는 동물인데 지라프가 이 명나라 때 영락대제가요. 영락대제가 정화라는 사람한테 원정을 보냈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그래서 정화가 돌아오는 과정에 지라프를 데리고 왔어요. 동남아시아 이 기린 비슷하게 이 동물을 또 부른데 또. 그래가지고 돌아가지고 그 동물이 명칭을 갖다가 그 상상 속의 동물이 기린의 명칭을 붙인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그게 그 동물 자체가 우리가 동물에서 본 동물 자체가 기린이 아니는데 그 동물의 이름을 기린이라고 붙였다니까요. 근데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기린 비슷하게 부르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근데 왜 정화가 그걸 기린이 불렀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린이 성군이 세상에 날 때 같이 따라서 이걸 기린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영락대제가 성군이 되는 거야. 영락대제한테 악을 하기 위함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했죠. 기린을 했죠. 상상 속의 동물로 여기고 기린이라는 명칭을 갖다 장경록인가 이렇게 불러요. 긴 목을 갖고 있는 기린이라고 안 불려. 긴장자에다가 목경자에다 사슴록자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왜 이런 기린은 그대로 상상성 동물로 부르고 우리가 지금 동물을 갖다가 기린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장경록이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기린이란 말 자체는 진짜 상상성의 동물로 취급하고 있고.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억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그걸 지금 만드는데 지웠네. 물고기 여자가 달라붙어도 린이에요. 린은 인데 물고기의 비늘을 나타내. 비늘. 물고기 비늘. 물고기의 수장이 뭐예요? 모든 물고기의 수장. 우두머리.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이고 바닷속에 궁궐이 하나 있어. 그 속에 살아. 그렇죠. 용.
용이 모든 고기의 수장이에요. 물고기의 수장. 사실은 그 용이 이제 바닷속에서 승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조화를 그려서 구름과 비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뿌리기도 하고 뭐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옛날 사람 상자 속에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 용의 비늘이 있어요. 용 그림 보면 비늘 있잖아요. 이 비늘이 있어요. 그 비늘이 몇 개라고 있어요? 또 잊어버렸구나. 저 우리 이명 선생님 수업 들어서 이명 선생님 잘할 텐데 비늘이 몇 개예요? 극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단단히까지 최고 많은 수가 몇이에요? 후자리 국수. 1, 2, 3, 4, 5, 6, 7, 8, 9 국수 극이 되는 수. 다 할 거자 끝이 되는 수. 10은 다시 1하고 0으로 돌아오잖아. 단단히까 하는데 최고 많은 수가 9예요. 9. 극수 관련되어 있는데 9 한 번만 쓰면 안 돼. 9 곱하기 9 몇 개예요? 9, 81개. 옛날 사람 상선성이 만들어 놓고 비늘도 국수인 9를 들어서 9, 81개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 81개 비늘 가운데 거꾸로 되어 있는 비늘이 하나가 있어. 목 밑에. 그래서 거꾸로라는 뜻의 역자를 써서 그 비늘을 영린이라고 그래. 영린. 거꾸로 된 목 밑에 거꾸로 된 비늘 하나 있어. 그걸 건드리면 용이 화를 내. 용은 근데 곧 누구를 말해요? 임금을 말하잖아요. 임금. 그러잖아요. 용상, 용환 뭐 할 때 쓴 것처럼 그 인귀의 신귀를 건드린 것이 바로 그래서 영린이에요. 영린. 그때 쓰이는 린자예요. 그런데 이 글자가 의미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은요. 이게 린이 아니고 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같은 병에 대해서 서로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동병상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데 이 린자 때문에 이웃린자, 기린린자, 비늘린자 때문에 이것도 린으로 생각해가지고 동병산린이라고 하는데 동병산린이라고 만들고 동병상련이에요. 이 글자 써서 이게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긴 거예요. 비련의 주인공을 뜻이면 불쌍히 여긴 글자. 비련, 애련, 동병상련을 뜻인 글자. 자, 이해가 됐죠? 예, 의미 좀 바뀌었어요. 린이 아니고 련.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글자를 다 마친 것 같아요. 좀 서둘렀나요? 이렇게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